재능이란 무엇인가? 요즘 유니티 관련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 바로바로 말씀 주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제가 모니터를 못하기 때문에. 수사할 정도 개발 잘하는 인도인 유니티의 악마 여러분은 보면서 배웠겠는데 이게 재능의 차이인가? 하는 말이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노력 재능이란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능 굉장히 재밌는 소재입니다. 재능이란 게 존재하죠? 없을 순 없죠? 재능이란 게 있긴 하단 말이에요. 재능이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 재능도 영역이 많은 것 같아. 이게 공부, 노력, 재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영역에 따라 재능이 가는 의미가 되게 다른데, 재능이 좀 재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태생적인 강점 영역이란 말이야. 어떤 태생적인 강점의 영역이 전 일단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댓글로 자기 의견 달아도 되나요? 네, 편하게 달아주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신체적 재능, 이게 제일 일단 극복 불가능한 신체적 재능. 근데 뭔가 다시 보기요? 그냥 뭐 있는 거 다 내나 이런 뜻입니다. 제가 다시 보기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재능인데 우리가 뭔가 능지나 적성을 이 신체적 재능과 별개의 걸로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체적 재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뭐 예를 들어 키, 뭐 근육량, 그러니까 뭐 근육 성장, 외모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 이런 걸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생적인 강점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재능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의 재능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딱 그렇게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다. 공부 재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재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신체적으로 타고나는 것들은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영역의 것들가 뭐가 있을까? 뭐 집중력이라던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영역 때문에 이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 있죠. 뭔가 요거 재능이 있고 요거에 요거가 있고 요거가 있고 요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졌을 때 그게 좀 큰 덩어리의 큰 재능으로 이게 취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면은, 공부도 똑같이 공부 잘하는 애인데 누구는 그냥 그걸 잘해. 예를 들어서 그냥 암기를 잘해. 누구는 이해를 그냥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해. 누구는 그냥 공부,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워. 이것도 재능이거든요. 엉덩이가 무거워. 그쵸? 뭐 집중, 뭐 이해, 암기, 인내력 뭐 이런 거. 누구는 어떤 재능? 공부를 재밌어해. 공부 꿀잼. 흥미도 재능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히 재능보다는 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적성이란 말이 좀 더 맞는 거죠. 왜냐면 재능은 고저가 있잖아요. 높고 낮고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뭐 크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마 선수 하고 싶어. 경마 선수가 되고 싶으면은 이 사람들 키가 평균 키가 제가 알기로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50, 160. 왜냐면 이 사람 가벼워야 돼서. 그럼 이 사람들은 키가 작은 게 재능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뭐 그런 것들이죠. 뭐 그리고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은 또 키가 너무 크거나 이러면 또 이게 근성장치가 좀 낮다고 하기도 하고, 내가 막 보디빌더를 하고 싶으면은 적당한 근력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외모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개그맨 할 거면은 좀 이상하게 좀 웃기게 생긴 게 좋을 수도 있잖아. 그쵸? 키 크면 근육 안 붙는다 하더라고요.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붓기는 더 잘 붙는다고. 당연하죠. 면적이 넓으니까. 예를 들어 덩치가 큰 것도 그런 경우 있지. 뭐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였으면은 밥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생존력이 낮았을 거라고. 조선시대는 더 과거였으면 뭐 사냥 이런 거 잘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몸집 작고 이게 도움될 수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높고 낮고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재능보다는 적성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어느 하나의 서브젝트를 딱 정했을 때는 그러한 적성의 요인들이 재능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암기 능력이 떨어져, 제가 그래요. 제가 암기를 못해요. 누군가는 암기 능력이 떨어지고 누군가는 암기는 진짜 잘하는데 이해는 못해. 누군가는 인내력이 진짜 좋아. 그래서 막 하루에 막 15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데 여기 좀 부족할 수 있어. 이해력 떨어지고. 그쵸,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공부 진짜 재밌어. 근데 뭐 다 못할 수도 있고, 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불공평하다고 깔고 가야 된다. 불공평한 세상이. 쟤는 뭐 다 가질 수도 있지. 뭐 다 가진 사람도 있지. 키 크고 잘생기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꼭 암기력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해를 잘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암기력이 좋은 뭐 무슨 절대 암기하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까먹질 못한대요. 그래서 엄청 힘든 기억이나 이런 것도 잘 못 까먹어서 되게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꿔 말하면은 까먹는 능력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까먹는 능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뇌는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뇌는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한 다음에 지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잘한다 이퀄 지우기를 못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지운다는 거는 좀 이제 내가 필요한 것도 위주로 지울 수 있고 뭐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라서. 다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는 넘겨야 돼요. 내가 뭐 못생기게 태어났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떨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그렇죠? 내가 좀 머리가 나빠. 뭐 어떡하겠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이후의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이거는 근데 물론 이것도 어떤 그런 능력의 영역이긴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자기객관화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한계라는 건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키가 150이면은
농구 선수는 못하겠죠? 솔직히 못하잖아. 그쵸? 세상은 잔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가 뭐 좀 이 능력 이건 공부만 치면 이거지만 엄청 다양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뭐 이 공부에 해당하는 적성들이 낮아. 그러면 뭐 서울대 못 가겠지. 어쩔 수 없죠. 아 뭐 서울대 못 갈 수도 있지 뭐. 서울대 못 가는 거죠. 내가 암기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인내력도 낮아. 공부 개 노잼이야. 그럼 서울대는 못 가겠는 거지. 딴 거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해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꼭 근데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흑백으로 갈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좀 높여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공부를 뭐 서울대 안 가도 뭐 그 밑에 학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낮은 게 이걸 여기 집중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키우려고 하면은 힘들어져요. 아 내가 암기력이 낮으니까 암기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 이건 높이기 힘든 거거든요. 변명 삼지 말 뿐더러 이걸 고민할 시간에 내가 그런 가지고 있는 강점적인 부분들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나는 뭘 잘해? 그러니까 정확히는 뭘 잘하고 근데 뭘 잘하라 우리가 너가 잘하는 걸 찾아 라고 할 때 우리가 특정 뭐 분야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너는 뭐 운동에 재능이 있어. 뭐 나는 운동에 뭐가 있을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뭐 미술에 재능이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 세부 영역을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어른들이 말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재능은 몰라요. 그거는 이 세상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유튜브에 재능 있는 사람이 70년대에 알 수 있냐고 모른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좀 더 로우한 영역, 좀 더 원초적인 로우한 레벨에서 좀 더 낮은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걸 이해해야 돼요.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뭘 잘하냐면은 분석을 잘하고 분석하고 좀 학습을 잘하고 예를 들어 시각적인 거를 잘해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정리 이런 거 잘해요. 정리. 그 다음에 약간 직관적인 능력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스스로 내가 뭐에 대해서 잘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서 내가 도전하고자 싶은 일 혹은 뭐 새로운 분야들에 대해서 이걸 접목시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못하는 거 저 암기 못하고 그 다음에 인내 없음 인내 X 그다음에 노흥미인 거 못함. 이런 식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기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강점이 되는 용어들을 이렇게 조금 로우한 레벨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가 가지고서 만약에 어떤 하나의 목적에다가 대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각적인 거에 관심이 많고 좀 직관적으로 분석하거나 정리하거나 하는 걸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도표를 예를 들어 한국사 공부 같은 저는 이제 한국사 시험을 그 한국사 수능을 받아야 됐어가지고 이제 한국사 같은 거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수학도 그렇고 수학 할 때도 그랬는데 전부 약간 시각화를 했어요. 저는 전부 시각화 했어요. 전부 그림을 그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도식화를 했어요. 저는 학생 때 깨우치셨나요?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가지고 시각화하거나 도식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서 저는 이렇게 항상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네, 지금 그림판 하듯이 이렇게 막 화살표 해가지고 뭐 하고 얘 이퀄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제가 학생 때 생긴 습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정리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포스트잇 같은 데다 해가지고 교과서 같은 데다가 제가 그린 도표들을 다 붙여놨었어요. 이렇게 전부를 다 정리를 하고 그거를 또 묶어서 좀 라이트 버전을 만들고 그걸 또 묶어서 요약을 해.
그래서 이 요약본만 외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사 한 권 있잖아요. 이 한 권의 내용들 중에서 이걸 일단 1차로 도식화를 해. 좀 이렇게 각 파트별로. 근데 그거를 다시 도식화를 해요. 그럼 좀 줄어들죠? 다시 해요. 그러면 이게 목차 정도만 남아요. 그럼 저는 뭐 했냐면 얘를 배웠어요. 얘를 배워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얘는 이 정도 외울 수 있는 거야. 나도 이 정도 외울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외우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각적인 생각이 나서 얘를 기억이 나고 얘가 기억이 나면 얘가 기억이 나. 그럼 나중에는 이 목차만 보면은 교과서 그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를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국사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나중 가면은 요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내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예를 들어 뭐 저희 때 한국사는 지금 한국사는 달라요. 그 수능 선택 과목일 때 한국사예요. 그때는 진짜 헬라니도였어. 진짜 다음 사건이 일어난 궁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걸 고르세요. 막 이런 거 막 있었어. 그 궁에서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아닌 걸 찝어내야 되고 막 이런 수준이었어 우리 때. 지금처럼 필수 과목인 때가 아니었어서. 예, 서울대 국사 필수였어가지고 서울대 준비할 때 이제 저는 미대 서울대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미대 서울대도 서울대다 보니까 국사를 해야 돼서 국사를 굳이 안 하는 거지 애들이. 왜냐면 서울대 간 애들이 하니까 너무 빡세니까 굳이 서울대랑 안 싸우잖아요. 굳이 서울대랑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고3 애들은 한국사를 안 했고 그 서울대 준비한 애들만 하고 이래서 컷이 엄청 높았어요. 이제 엄청 불난이도고 그때 제가 하나 틀려서 1등 받았습니다. 그래도 수능 때 어떻게 그때 했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막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나한테. 나는 이때는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인 줄 몰랐어. 그냥 이게 모두 통하는 내가 뭔가 좋은 공부법을 찾아냈다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나한테 맞는 공부법이었던 거고 그때 이런 식으로 뭔가 그쵸. 저는 원래 이런 건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되게 편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능력이 지금 공부할 땐 이렇게 됐어요. 공부할 땐 저렇게 됐고 뭐 그럼 이게 우리가 뭐 방송의 재능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되게 라이트한 재능, 되게 어떤 원소 같은 거예요. 원소. 재능의 원소. 그럼 이걸 공부에 활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최대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내가 뭐 코딩할 때 코딩에다 써. 그러면은 저는 뭐 이제 분석하고 이런 걸 뭐 학습하는 능력이 빠르고 시각적인 걸 좋아하니까 좀 이제 뭐 UML 같은 UML은 좀 그렇고 이제 뭐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전 시각적인 거에 대해 흥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제 뭐 게임 같은 걸 만들면서 공부를 한 거죠. 애초에 그 이론 같은 거 먼저 안 배우고 시각적인 걸 먼저 배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시각적인 거를 먼저 배워서 눈으로 보이는 거를 전 무조건 코딩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라던가 뭐 게임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코딩을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방법을 한 거죠. 반대인 사람도 많아요. 아예 이론부터 파가지고 이게 틀린 방법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디자인도 했다 그랬잖아요. 디자인에 접목을 하면은 시각적인 거가 이해도 높으니까 시각적인 건 할 수 있는데 남들이랑 다른 이게 디자이너로 가면 제가 갖고 있는 시각적인 능력은 조금 부족하겠죠. 대신에 제가 잘하는 거 남들보다 잘하는 부분은 디자인 영역으로 오면은 분석 앤 직관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잘해요. 그리고 학습도 있어. 남들보다 툴을 잘 써. 그래서 남들이 이제 막 뭐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것만 쓸 때 저는 좀 더 다양한 뭐 3D 툴을 애초부터 써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디자인적인 거를 되게 이론 반대로 여기랑 반대인 거죠. 여기랑 이제 영역이 반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영역 중에서 이쪽은 이쪽으로 쓰는 거고 이쪽은 대비되는 걸 쓰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디자인적인 거를 이론을 엄청 봤어요. 디자인 이론을 엄청 공부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 시각적인 게 이 영역으로 오면 남들보다 부족해. 그러니까 코딩으로 가면은 시각적인 게 남들보다 높은데 디자인 영역으로 오면은 오히려 부족해. 남들보다. 그러니까 여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믿지 않고 순수 이론으로 접근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 디자인 공부할 때. 그걸 해서 이제 시각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직관을 좀 키우는 식으로 디자인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술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이거를 디자인을 그냥 잘하는 재능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런 게 아예 없고 그냥 개쩌는 어떤 시각적 능력이 있어. 감각. 어떤 사람은 그냥 감각이 개 좋아. 그런 사람 가보면 진짜 별 사람 다 있어요. 막 감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자기가 설명을 못해. 자기 디자인은 설명도 못하는데 그냥 좋아. 잘 만들어.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하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영역에 접근할 때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중요한, 우리가 막 디자인에 재능이 있고 뭐 코딩에 재능이 있는 사람 따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들은 되게 각 영역이 있고 그거를 토대로 만드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내가 가고자 하는 영역에서 갖고 있는 걸 무기로, 다만 그게 좀 더 매칭이 잘 되는 영역이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운동 쪽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 내가 운동선수를 한다고 하면 이 재능들 다 거의 쓸모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운동선수 죽어도, 저는 지금 죽어라고 해도 못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들을 못해. 막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이 핵심 요소가 겹치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는 게 많이 있는 거를. 근데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잘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디자인을 배우러 갔는데 이렇게 감이 좋아서 잘하는 애들, 혹은 코딩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 그냥 머릿속에 이론적인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잘하는 사람들 보고서 저 사람들 재능이 높고 난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실험도 있어요. 그 EBS에 하는 실험인데, 그 공부 잘하는 아이 뭐 이런 실험이 있는데, 영어 단어를 0단어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두 그룹 나눠요. 그러니까 A 그룹, B 그룹 나눠서 여기는 최상위권 애들, 최상위 애들, 하위권 애들. 그래서 0단어 외우기를 시켜요. 외우기. 예, 차이가 없어요. 실제 결과를 보면은 뭐 10개를 외우라고 했으면 6개, 뭐 2개, 5개, 여기 오히려 10개 맞춘 애도 있고 7개, 3개 이래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뭐가 다른지 봤더니 자기 거를 예측해보라고 했대요. 예측. 내가 몇 개 맞출지를.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막 이래. 예, 이 여부가 얘가 최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를 갈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냐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내가 2개밖에 못 외워. 내가 2개밖에 못 외우는 애야. 근데 상관없어요. 내가 2개를 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2개를 외우는 선 안에서 플랜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개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2개를 외울 수 있는지 8개를 외울 수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2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이 사람은 그럼 하위권이 되는 거예요. 객관안이랑은 좀 달라요. 정확하게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 되고 자기랑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세요. 그거는 근데 진짜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아니, 명상도 도움이 되는데, 근데 명상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명상이라서 명상도 좋은데, 뭔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셀프 피드백을 하세요. 그쵸? 일기나 이런 방법도 좋고, 그냥 뭐 그런 글로 쓰는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했어. 내가 뭔가를 도전했는데 잘했어. 왜 잘했지? 못했어. 왜 못했지? 왜를 또 해봐. 또 잘 됐네? 왜 잘 됐지? 못한 거 개선해봐. 그래도 못했어. 그럼 다른 게 뭐 이유인가? 왜 못했지? 근데 이거의 전제는 뭐가 전제냐면은 다양한 거를 시도해봐야 돼요. 똑같은 걸 맨날 똑같은 거에서는 피드백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언제 성장하냐면은 사람이 성장이란 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새로운 거, 의식을 하고서 새로운 거를 계속 할 때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젓가락질 하잖아요. 젓가락질 님들 젓가락질 다 잘 하시나요? 젓가락질 1년 한 사람하고 젓가락질 30년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나요. 네, 안 나요. 차이 없어요. 제가 이걸 정확히 왜 아냐면은 제가 젓가락질을 고3 때 다시 처음부터 했어요. 제가 젓가락질을 이렇게 X자로 잡고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 젓가락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흘려. 맨날 흘리는 거. 이게 진짜 젓가락질 잘하라고 하는 게 젓가락질 잘못하면요 진짜 맨날 흘려요. 괜히 정상 젓가락질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짜증나서 계속 젓가락질 나쁘게 하면 뭐라 소리 들어요. 그래서 고3 때 수업 시간에 젓가락 그 급식실에서 훔쳐다가 계속 콩 같은 거 갖다 콩 잡는 수업 연습을 수업 시간에 했어. 계속 몰래 뒷자리에서. 딱 일주일 하니까 원래 젓가락질보다 잘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수업은 귀로 듣는 거지. 수업은 귀로 듣는 거지. 선생님들이 이뻐해가지고 저 이상한 거 해도 별로 신경 안 썼어. 라고 믿는 나였다. 진짜 그래서 고3 그냥 저는 일주일 젓가락질 연습하니까 내가 그 19년 동안 젓가락질 한 거보다 이 일주일 한 게 더 잘했어.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근데 이 일주일 연습할 때는 진짜 개빡세게 했단 말이에요. 잡는 자세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0개 옮기기 시작. 100개 탁 옮겨.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도전할 때는 의식하고 도전해야 돼. 의식하고. 우리가 리듬게임 할 때도 리듬게임 예시 들어볼게요. 리듬게임 같은 거 왕매 같은 거 할 때 내가 잘 깨는 거 맨날 하면요 안 늘어요. 알죠? 해본 사람도 알 거예요. 뭘 하냐면 내가 아슬아슬하게 깰랑말랑한 걸 연습해야 실력이 늘어요. 자기 한계를 계속 건드려야 돼. 자기 한계를 계속 건드려야 조금씩 늘어나는 건데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백날 해도 안 늘어요. 운전도 그렇죠? 이게 뭔가를 할 때는 그런 의식적인 훈련이 중요하다. 근데 그냥 하는 거, 꾸준하게 오래 하는 거는 안 늘어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은 피드백이에요. 피드백과 그걸 적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들 계속 의식하고 해봐야 돼요.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그래요? 그쵸? 그냥 노래방 가서 백날 매일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도 노래 안 늘어요. 언제 노래 들어? 내가 노래를 배워야지라고 생각하고 노래 부르는 방법도 공부해서 연습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피드백 받고 그런 거 할 때 노래 듣는 거죠. 그쵸? 의식하고 내가 이거를 뭔가 성장시키겠다는 의식을 가지고서
할 때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냐면은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고 하는 것도 안녕하세요. 맨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거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아무런 성장 안 해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건 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뭐 기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기록을 못해요. 제가 뭐 하나 못한 것 중 하나가 기록이에요. 일기를 꾸준히 일주일 이상 써본 적이 없어. 그래서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 속도가 느려도 성장이라는 그런 어떤 흐름을 타면은 계속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재능 있어 보이고 혹은 잘해 보여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잘 겪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의 좋은 거는 내가 꼭 모든 거를 다 하지 않아도 그쵸 막내 구글 액수를 정하고 하니까 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아 좋은 건 이런 거를 스스로 다 깨우칠 필요는 없어요. 남들이 해주는 이야기나 혹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책이나 그래서 책, 뭐 유튜브 뭐냐 뭐 그냥 지나가는 선배들 얘기, 부모님 어른들 얘기 이런 걸 토대로도 내가 적게 깨부해도 돼. 좀 깨부를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정확한 어떤 앞선 시도들을 줄여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해지는 게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시도를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하니까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 접해서 적게 시도하고 내가 딱 효율적으로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으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남들이 해본 것들 너무 당연한 거는 안 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젓가락질을 처음부터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젓가락질을 배우는데 내가 젓가락이라고 하는 걸 몰라. 그래서 젓가락질을 아예 처음부터 개발해야 돼. 그럼 제가 일주일 안에 못했겠죠? 뭐 그럼 한 10년 해야 됐을지도 몰라. 효율적 젓가락이라고 하는 걸 개발하려면. 근데 우리가 젓가락질이라고 하는 이런 젓가락질이 좋은 젓가락질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이미 개발해 놓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잘 배우세요. 모든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배움에 있어서 왜 내가 뭔가 새로운 남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을지라고 할 때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뭐냐면은 남이 하라는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안 돼요. 왜냐면 핵심은 어쨌거나 여기에 더 핵심이거든요. 내가 셀프 피드백 하는 거. 강의를 들을 때도 뭔가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할 때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주르르륵 하는 거는 성장 많이 못해요. 중요한 거는 이걸 할 건데 이 과정에서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조받는 거예요. 보조. 이건 핵심은 결국은 이게 핵심이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빨리 배워요. 그래서 뭔가를 빨리 배우고 되게 그런 사람들 있어요. 다재다능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역량에서 가지를 계속 뻗는 거예요. 아예 생뚱맞은데 물론 있겠죠. 뭐 운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다 있을 텐데 보통은 그러한 역량들을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의 기반으로 해서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학습 과정 통해서 이걸 통해서 시간을 압축하는 거예요. 시간 압축. 그러니까 우리가 롤 1000시간 해도 브론즈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피드백을 많이 하고 스스로 대화를 많이 해봐라. 근데 이게 꼭 공부나 이런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랑 맞는 것들을 해서 스스로를 이해할 때가 나중에 되게 행복해져요. 뭔가 할 때, 뭔가를 배울 때나 내가 뭔가 시도할 때 되게 편해.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아니까. 그때 그게 이게 쌓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되게 편해져. 아, 치킨 것도 생각 좀 그런 생각 많이 하면 좋죠. 평소에 생각도 많이 하고
응. 새로운 거 하기 좋다. 우리가 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뭔가 되게 많은 거를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집에서 예를 들어 창틀 곰팡이 제거하는 법. 이거 혼자 진짜 옛날에 인터넷도 없는 시절처럼 혼자 하던 시절에 어떻게 했겠어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야. 가끔 부모님이 알려주시거나. 근데 부모님도 잘 몰라. 그러면은 물어 가다가 어느 날 이걸 잘 아는 어떤 오래된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한테 그건 이렇게 하면 잘 돼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또 나의 자식에게 알려주고. 요즘 어때요? 유튜브에다가 창틀 곰팡이 제거하는 법 치면은 어떤 사람들이 알려줘요? 30년 경력된 무슨 그 기사 아저씨 분들이 유튜브 찍어서 창틀에 있는 곰팡이 제거할 때는 무슨 약을 섞어가지고 무슨 몇 대 몇 호로 만들어서 몇 분을 뿌린 다음에 거기에다 휴지를 뿌려서 얹어서 침투율을 높이고 그 후에 물로 잘 세척하면은 창틀 곰팡이가 제거됩니다. 막 이렇게 해. 이거 없었으면 어떻겠어요? 꽤 했겠지. 막 약품 이 비율 저 비율을 섞어봤다가 막 갑자기 막 염소가스 나와가 죽어. 모르는 거잖아. 근데 요즘은 진짜 이게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자꾸 저는 제일 현대시대 오늘날을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능력, 검색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진짜 검색을 잘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잘 익혀가면은 인생이 진짜 편해져요. 사는 게. 그리고 무서운 게 없어져. 이때 내가 하다 사기를 당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검색해서 다 저 소송도 혼자 했거든요. 변호사 없이. 예전에 나중에 풀살을 풀 것 같긴 한데 사기 당했을 때 다 이겼어요. 믿는 형사 다 혼자 해서 다 이겼어요. 변호사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검색하면 다 되더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검색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 배우고 레시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레시피 같은 거 옛날에는 부모님들한테 구전되고 종갓집 무슨 레시피 해서 집집마다 다 다르고 맛있는 그래서 옛날에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게 요리를 잘한다는 게 옛날 말은 맞아요. 요리를 잘한다는 게 옛날에 왜냐면 이 레시피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요리를 잘하는 거야. 이 레시피를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응용할 수 있어. 근데 오늘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 유튜브에 치면 100개 나와요 영상. 요즘 요리 못한다는 건 솔직히 말 안 돼요. 그냥 유튜브 보고 하면 돼요. 칼질 못해? 칼질 왜 못해? 그냥 통통통통 썰면 되잖아. 칼질도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의식적으로 훈련하라고. 칼질 못해요? 거짓말 안 하고 무 하나 사가지고 30분만 칼질하잖아요? 그냥 다 해요. 부모님만큼 할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무 30분 자르는 게 아마 10년 내가 요리해도 요리 한 컵보다 더 많이 자르는 거거든요. 진짜 의식해서 훈련하는 게 그래 중요한 거. 유튜브 보고 하시면 돼요. 유튜브 보고 하면 그냥 몇 스푼 넣고 몇 스푼 넣고 끓이고 재료 넣으세요. 다 레시피라는 게 다 그래요. 옛날에는 이 레시피 자체를 구할 수 없으니까 요리 잘한다는 게 있었지. 오늘날은 그 요리 잘하는 게 어딨어. 이 레시피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진짜 잘하지는 거지만 집에서 밥 해먹는 건 쉽단 말이에요. 정보가 다 오픈돼 있으니까. 정보라는 게 다 오픈되어 있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항상 감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거죠. 그래서 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대시대에 태어나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요리책 같은 거 근데 요리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모든 요리 담을 수가 없어요. 그치? 레시피만 보고 하면 되는데 요리가 진짜 쉬운 거예요 사실은. 레시피 보고 하면 되잖아. 제가 자취하면 요리 꼭 하라고 하거든요. 주변 분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재능가리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조하라고 했으면 됐어.